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이 이스라엘이, 그쵸? 이 이스라엘이 누구를,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즉, 지정학적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이 가상화폐들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증시가 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을 했다. 자, 군사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구간이라 보면 돼요. 자, 13일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시설 선제 공격했고 테헤란 북동 끝에 큰 폭발음이 발생을 하면서 공습으로 전면전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당뇨회의가 소집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은 공격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이란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전면전을 응시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총리가 밝혔다. 이란 역시 단호한 대응을 천명, 그리고 분쟁의 확대가 우려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13일 새벽 이란 공습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 총리는 잠시 전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군사작전을 개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작전은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총리는 이란이 핵폭탄 9개 분량의, 이거 중요하죠,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무기화 착수해 이르면 수개월 안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에 대한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팩트는 뭐예요? 이란의 핵폭탄 9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이어서 최근에는 무기화를 했다잖아요. 무기화. 그래서 수개월 내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우리는 리스크 관리하겠다. 너네가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무기화를 만들면은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즉각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너희에게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들을 좀 기술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 여러분들 수일 내에 큰 이슈들이 있을 때, 세력들이 급하게 개미들을 털기를 위할 때, 보통 그러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통상적으로 많았었다.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관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전쟁만큼 단기간에 전 세계에게 불안감과 리스크를 주기가 가장 좋은 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는 통상적으로 그리 오래가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단기적인 개미 털기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라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호재들이 뭐예요? 그득그득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도 이제 트럼프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고 시진핑 최종 승인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됐고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최종 승인만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어서 이번 합의로 중국이 히토류 및 자석 전략을 선납 형태로 공급하며 미국은 중국 유학생 수용을 포함한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받지만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10%에 그친다라면서 양국 관계를 매우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간에서는 미국이 일단은 발을 약간 선제적으로 뺐다라고 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아무튼 간에는 불안감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중국과의 이 관세, 그죠? 이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증시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그만큼 파급력이 컸던 이 악재가 그래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파급력이 큰 호재로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 아들들이 6월 16일 날 중대 발표를 예정하고 있어요. 근데 6월 16일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그리고 차남 에릭 트럼프가 6월 16일 트럼프 조직을 대표해서 트럼프 타워에서 중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6월 16일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리플과 SEC의 재판이 잡혀있는, 즉 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쵸?
다시 말해서 이 재판 4년간의 공방 종집을 찍고, 그쵸? 그래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이목이 집중이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6월 16일 날 이 재판이 그쵸? 이 긍정적이게 마무리가 된다라면 다음 날인 17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XRP ETF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찐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대불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전쟁, 지정학적 이슈 이런 것들의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때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됐었지, 어떻게 흘러갔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제가 계속 중요한 이 매물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상승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 매물대 요 구간이었죠. 3,250원짜리를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3,250원짜리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3,000짜리가 어떻게 됐다? 돌파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 저는 이 상승 관점보다는 하락 관점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꼬리 구간이죠. 2,500원 구간까지 쌍바닥 리테스트를 하루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쌍바닥을 체크하고 여기서 만약에 버텨주게 된다라면 이번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 3,000원 위에 말아 올리지 못하고 3,000원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하게 된다라면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수 찬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